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경 68장입니다. 68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선위사자 무불무 말입니다. 예, 요때 사는 이 선비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군사를 합니다. 이렇게 군사를 잘 이건 부린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군사를 잘 부리는 자, 그러니까 군사를 잘 쓰는 자 이 말입니다. 자는 무불무입니다.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그렇게 군사의 어떤 그 힘으로 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고 선전자 말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 말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불로 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나라 지금 국감 할 때 우리 국방부 장관을 내가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 이게 화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쫄장부라고 했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적자 말입니다. 적을 이기는 자는 불여 말입니다. 이 여는 더불어 여자니까 서로 맞대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더불어 여자인데 같이 맞대 서로 마주보고 그냥 하지 않는다. 맞대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용인자입니다. 사람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등용해서 잘 쓰는 자인 말입니다. 위지하, 요때 지는 사람 인을 받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잘 쓰는 자의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사람을 받습니다. 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래에 선다. 위는 한다는 뜻인데 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등용한 사람의 아래에 선다는 뜻입니다. 시위 이를 일러 부쟁지등이 한다. 싸우지 않는 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위 이를 일러 용인지 여기란다. 이 힘력자죠. 이게 사람을 쓰는 힘이란다. 또 시위 이를 일러 배천이란다. 이 배는 짝배자입니다. 하늘과 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극은 아주 극단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쓰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저는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봅니다. 이거 해석을 저는 법칙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오는 하나의 법칙이다. F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방법의 요청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해석이 되죠. 저는 조선일보를 잘 안 보는데 요즘 옛날에는 잘 많이 봤는데 요즘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16일자 칼럼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죠. 이한우 칼럼니스트라 합니까? 이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이 간신열전이라는 이 글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쓴 글 중에 유항입니다. 이 유항. 이 사람입니다. 유항인데, 이 사람은 한나라 때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설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설월이라는 이 책이, 이거는 책이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
임금이 있으면 그 당대의 신하들을 잘 이렇게 평가를 하는 책입니다. 신하들을 평가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 한우가 이 책에서 재밌는 다섯 개의 간신을 설명해 놓은 것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그거 16일자입니다. 10월 16일자 칼럼 보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오한이랍니다. 다섯 개 한. 이 오한이. 이게 이 한은 이때는 간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신이라기보다 이게 좀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장 이 차가운 한장인데. 제가 구체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그 내용만 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예고, 두 번째가 이것도 여입니다. 여.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사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요렇게됩니다. 첫 번째가 정외입니다. 근데 그냥 해석만 해드릴게요. 정외. 정치를 바깥에서 한다. 안에서 안 하고, 남한테 맡겼습니다. 지가 정치를 직접 안 하고. 그걸 말이죠. 정외.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령입니다. 이것도 여로 있습니다. 요거는 여자가 꼬드긴다. 이거 여는 꼬드긴다는 뜻입니다. 꼬드긴다. 여자의 꼬드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설. 이거는 셀설자입니다. 누설할 때의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논한 것이, 이 모는 의논하는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잘 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경경사. 경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라의 어른, 나라의 충실한 이 선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충실한 선비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불령친해. 안쪽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항상 바깥에 힘쓴다. 바깥에 갖고 맨날 외경화하고 잡아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 개만 있어도 나라가 망한다. 근데 지금 내가 다섯 가지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다 되죠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남한테 맡겼습니다. 여자의 꼬들통에 빠져가 있다. 그 다음에 국정이 새 나간다. 그 다음에 충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치를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바깥에 가서 연병질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 군사를 잘 부리는 자는 힘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자는 그냥 화내지 않는다. 이 한에서 뭘 하지 않는다. 계시면서 하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맞대어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잘 사용하는 자는 항상 그 사람의 아래에 서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러서 부정의 덕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 사람을 썸의 힘이란다. 이를 일러 하늘과
한다는 뜻이고, 애프터 이것을 하나의 법도로 수행했다 이 뜻입니다. 다행히 어제 아니죠. 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이죠. 왔다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항상 이 강의하면서 제가 전쟁을 항상 이렇게 지금 우리가 6.25 이후의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좀 피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캠벨이 와서 아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를 좀 많이 꾸짖고 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한강이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강에 탁들하지 않는다. 이 작품을 내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하나만 조금만 추가로 더 설명. 왜냐하면은 이 지금 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아무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도 보고 또는 뉴스도 보고 근데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자, 우리 해방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우리는 삼국문 일제 지하에 살았죠. 해방이 되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위에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소련, 당시에 소련이 점령을 했고, 우리 남한 쪽에는 미국이 자본주의를 표방한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있어도 이 삼바선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막 지를 박아놓고 철망을 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북한에서는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친일 청산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먼저 친일을 청산했죠. 그러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본가들입니다. 조금 자본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뺏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몰리들죠. 남한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북한에서는 뭘 경계했습니까? 이 기독교를 경계했습니다. 이 종교, 특히 불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기독교는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 당시에 친일 자본가들이 내려왔지만, 이 팥줄에서 남한으로 왔지만, 그 중에 일부는 기독교와 개신교, 특히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개신교들이 내려옵니다. 교회를 뺏기 때문에 옵니다. 그 뺏기가 내려오는 사람들의 모임, 자본가일 수도 있고, 기독교는 거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역사를 들어보면 일부분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남한은. 미군이 들어올 때는 미국에서는 가장 중시적인 종교가 뭐죠? 기독교죠. 그래서 이 친일파의 자본가들 또는 사상가들이 친일적인 사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가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서북 청년단이라는 겁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다. 이 녀석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 상당히 이 북한 그렇게 공산주의를 반감을 가지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가면 제주도는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제주도는 이 각각의 정부를 세우려 할 때 이 제주도는 반대를 냅니다. 우리는 한민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칩니다. 그것도 참혹하게 칩니다. 제가 왜 한강에 이걸 꼭 읽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역사적인 내용은 대충 내가 설명했지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걸 왜 읽어야 되느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느 역사든 어느 나라 역사든 안 아픈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한강의 작품은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은 이 아픔, 이걸 지금 이거 프랑스어로 번역된 게 아주 저는 좀 이렇게 번역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디우 있죠, 이거? 나 프랑스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별이라는 뜻이고, 불가능한 이별 말이죠. 이렇게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별이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한강에 설명하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어느 누구가 잘못했고 누구가 잘했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왜 이 아픔이 생겼느냐는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때 약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됐지만 전부 다 글자도 모르고 거의 문명률이 90%가 넘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삶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가고 또 나라도 30년 뺏겼다가 되찾은 그런 의식 갑자기 돼서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미군에 의해서 그냥 찾아진 겁니다. 그런 나약한 민족에게 왜 그런 아픔이 생기느냐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가면 이 책이 지금 노벨상을 받기를 그 한림원에서는 난 절묘한 하나의 이 상을 준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되게 되면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다 읽기는 알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다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이상 거의 지금 한 5천만 되는데 한 1000만 이상 최소한 1000만 이상은 읽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적어도 문학이라든지 지성들 그리고 사회적인 사회학자라든지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어떤 지성들은 다 읽을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4.3이 정확하게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는 겁니다. 이 4.3 사태가. 그래서 나는 이걸 중시해준다는 겁니다. 이 4.3에 가면 4.3 사건을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4.3 사태가 왜 아픔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우리 초기의 기독교, 개신교를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반기독교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내야 됩니다. 남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격이라고 한다 했죠. 불교에서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격이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서양의 예수가 아니라 조선의 우리나라의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서양식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지금 거의 다 계기가 됐어요. 불교는 원래 부처는 어느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화 됐습니다. 그 선불교는 다 우리나라 겁니다. 한국의 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경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왕따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걸 중시하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